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이고요. 여러분들께 나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무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에게 나무는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존재로 느껴지는데요. 이제 막 땅에서 자라는 어린 묘목으로부터 생명이 긴 나무는 심지어 4,000년 이상을 산다고 하니 모진 풍파를 잘 이기고 오랜 세월을 꿋꿋이 잘 살아가는 나무에게서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요, 30년 동안을 아픈 나무를 치료해 오신 나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30년을 나무를 치료하시다 보니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모든 나무가 저마다 독특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작가님은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원예 농장에서 주위 밑에서 배우면서 일도 하는 도제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풀과 나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흙에서 싹을 피우는 꽃들이며 시들하던 잎이 되살아나는 경험들을 하시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셨다고 하네요. 스스로 원예 대백과사전을 공부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면서요. 일과 배움에 전념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막 싹을 틔운 어린 나무가 나서 자라는 과정, 즉 생장을 택하기보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량의 영양분을 오직 뿌리를 키우는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무는 우선 성장에 힘쓰기보다는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뿌리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햇볕이 주는 유혹에도 혹은 주변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비교도 하지 않고요. 성장에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무마다 이러한 유년기 시절은 다르지만요. 보통 평균 5년을 잡는다고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드디어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5년이란 세월을 뿌리에 힘을 쏟은 덕에요.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성목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죠. 이러한 사실 속에 작가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은 우연히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닌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감수할 때 더 높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조언하고 계십니다. 나무는 스스로가 멈춰야 할 때를 안다고 합니다. 그동안 힘을 다해 성장했고 조금만 욕심내면 더 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무들은 모두 자라기를 멈춘다고 하네요. 이른봄부터 시작된 성장의 속도는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나무가 좋아하는 햇살도 마다 않고 날이 추워지기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요. 냉정하리만큼 성장을 멈추고 그 끝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는 풍성한 열매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계속 자라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성장 이후에는 반드시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의 성장과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에너지 재충전이 없이 성장만을 추구할 때 결국 고갈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나무를 통해 얻는 듯 싶습니다. 나무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쥐엄나무 하면 줄기 전체를 뒤덮고 있는 가시부터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언뜻 쥐엄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겼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무성한 가시들은 사람들이나 초식동물로부터 위협을 느껴 생겨난 것이라고 하니 참 놀랍네요. 다시 말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은요. 가시의 밀도도 외부의 위협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크게 자란 쥐엄나무에는요. 가시가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나무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빠르게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한자리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무들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옮겨지지 않는 한 어떤 재난이 와도 또한 다른 생명체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동원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나 봅니다. 나무의 삶은 버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생 나무를 지켜보신 작가님은요, 나무에게 있어서 버팀의 의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책을 통해 서술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의 빈 공간을 넓혀간다고 하네요.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나이를 먹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의 회복도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에 피해를 입게 되면 나무의 무게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중심부가 부식된다고 하고요. 빈 공간으로 변해간다고 하죠.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 덕분으로 금방 쓰러지지는 않지만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을 한겨울 매서운 추위로 시달리는 들짐승과 곤충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나무의 빈 공간은 늙고 병든 나무들의 상처라고 하지만요. 상처를 이겨내고 자기보다 작은 생명을 품어주는 고마운 나무로 변모한다고 하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저는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이 먹음이 우울해지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오히려 다음 세대의 보호와 방패막이 될 수 있는 주목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요. 세대 간에 서로를 존경하며 아끼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목나무를 통해 해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요, 나무가 성장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서전처럼 나이테에 남긴다고 하는데요. 나이테의 간격이 넓고 연한 색이면 그때 당시 환경이 좋았다는 뜻이고요. 이와 반대로 나이테의 간격이 좁고 색이 짙으면 그만큼 힘든 환경, 즉 기후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환경에서 시련을 통과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나무의 나이테는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일기와 같다고 하네요. 나무가 나이테에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흔적을 남기며 죽을 때까지 푸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작가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지나온 과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 다가올 내일에도 각인된다고 하고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인생이라는 나이테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나이테를 한번 우리들의 얼굴과 비교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굴에 책임을 묻는 나이가 돼서는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얼굴은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한 여론 기관에 의하면 13세 이상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질문한 결과 소나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나무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연은요,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로 오면서 시작돼 역사가 4,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파란만장한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로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왕가를 비롯한 관청과 양반의 가옥을 지을 때 소나무는 없어서 안 될 귀중한 재료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토록 한민족을 대표하는 나무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강인함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소나무는 여느 다른 나무와 다른 성장 방식으로 큰다고 하는데요. 보통 나무와 달리 소나무는 이른 봄부터 여름이 오기 전까지 딱 한마디만 자라고 생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소나무는 마디만 세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빠르게 자라는 나무는 속도가 빠른 대신 대나무나 오동나무처럼 속이 빈다든지 속이 차 있어도 목질이 물러서 조그만 위협에 쓰러지기 쉬운 나무와는 달리 소나무는요, 천천히 자라는 덕에 속을 꽉 채워 1000년 이상을 끄떡없이 자란다고 합니다. 느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며 경쟁을 하지 않는 소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결국 오래 산다고 하네요. 저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리뷰해 보면서요, 작가님이 말씀해 놓으신 나무 저마다의 가진 특성을 영상을 통해 다 소개해 드리진 못했지만요,
몇 가지 예에서 보셨듯이 우리들은 나무에게서 충분히 배울 인생 철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우리 곁을 늘 지켜주었던 나무는 아낌없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나무는 끝까지 우리들의 거처를 만드는 데 재료가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이토록 소중한 자산인 나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한번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